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7번째 시간이죠. 스포츠와 사회학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첫 번째,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간이 살아가며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 가치, 기술, 규범, 도덕, 지식,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학습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화는 스포츠를 관람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어떤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는 스포츠 사회화의 정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스포츠로의 사회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참여 동기를 갖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바로 스포츠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스포츠에 참가한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수영에 참가해서 그 참가를 통해서 사회성 그리고 준법 정신이 강한 선수가 되었다. 이게 바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예요. 자, 그러면 스포츠 탈사회화는 스포츠에 참가하던 중 어떤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갈등이 있거나 부상이 있거나 어떤 제약 등이 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단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무릎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테니스 선수를 하던 사람이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게 바로 스포츠 탈사회화. 자, 그렇다면 스포츠 재사회화는 무엇이냐? 스포츠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스포츠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지도자가 되어서 초등학교에 테니스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자, 앞선 탈사회화에서는 무릎 인대가 손상돼서 테니스 선수를 그만뒀지만 테니스 지도자로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 사회화의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습은 무엇이냐? 사회적 행동 양식을 습득하고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규명하는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개인의 사회적 학습 방법은 강화, 코칭, 관찰학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과 벌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며 다른 스포츠 행동에 관찰해서 모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회학습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려고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일종의 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사회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은 연령, 성별, 지역, 학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요 타전은 가족, 교사, 대중매체, 동료, 지역사회 등이 있습니다. 사회화 상황은 개인의 지위, 개인의 참여 의사, 사회관계, 조직의 구조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은 역할 이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포츠 사회화 이론 중에서 역할 이론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요. 그래서 각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영향과 역할을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할 이론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주고받는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죠. 다음은 중거 집단 이론이 있어요. 인간은 집단 또는 타인의 어떤 다양한 감정과 행동 등을 척도로 삼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져요? 적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거 집단 말씀드렸죠. 이런 중거 집단은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규범 집단이에요. 자, 규범 집단은 개인의 규범과 지침 등을 제공하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교 집단은 무엇이냐?
결과와 비교를 위한 실험처를 하지 않는 역할 모형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청중 집단은 다른 집단의 가치에 합의되게 하는 행동하려는 집단을 우리는 청중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오나르드라는 학자가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했고 그 중에 코칭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사실 중거 집단 이론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고 역할이론, 사회학습 이론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거의 사실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그런데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아셨죠? 너무 학습을 하는데 그 많은 학자들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절대로 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학습이 아니에요. 스포츠 사회학 원서가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합격에 초점을 맞추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운동 기능과 반응이 학습된다. 이 코칭인 거예요.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지도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에서 코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세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사회학습 이론 중에서 강화예요. 상과 벌은 행동의 학습과 수행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포츠 현상에서 스포츠가 내재된 가치, 태도, 규범에 그릇된 행위는 벌을 통해서 중단되거나 회피된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로의 사회화를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우선 첫 번째, 사회화 개념이에요. 인간에게 다양한 스포츠 참여의 동기를 유발시켜서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참여의 수준, 참여의 의미 등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화 촉진 요소는 첫 번째, 즐거움을 얻기 위한 요소예요. 다음은 금전, 건강, 승리, 기쁨 등의 외적 보상 요소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요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스포츠에 참여해서 얻는 불이익을 또 회피하려고 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요소로서도 촉진 요소가 있다. 자, 그리고 주관자는 무엇이냐?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 또는 집단을 바로 주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요 타자 또는 준거 집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로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이 이 곳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 사회와 가정 예시에서 각각의 것을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탈사회학, 손목 수술 후유증이 일어났어. 그래서 골프 선수를 그만두게 됐어. 이게 바로 뭐예요? 탈사회학.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학. 골프의 매력에 빠져서 골프 선수가 돼서 사회성, 체력, 준법 정신이 함양됐어. 이게 바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뭐예요? 아빠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배우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을 스포츠 사회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는 뭐예요? 골프 선수가 은퇴 후에 골프 아카데미에서 원장, 코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골프 꿈나무를 양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재사회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개념들을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사회화예요. 사회화는 무엇이냐?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양식을 습득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회화의 가치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정 강조예요. 공정하고 자발적인 참여의 가치. 두 번째는 승리 강조입니다.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업적 지향이에요. 우월성을 보이는 업적 지향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가 지향이 있어요. 참가 자체에 만족하는 자기 만족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화의 네 가지 가치 여러분들이 쉽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짧고
짧고 간결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사회화의 영향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개인의 특성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은 참가의 목적이에요. 참가의 지향적 또는 업적, 지향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참가의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참가의 정도, 참가의 어떤 기간, 빈도, 강도에 따라 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조직의 정도, 그 조직의 크기, 분위기 등에 따라서 영향을 또 미친다. 그리고 사회 주관자의 정도, 주관자의 위강, 위력, 권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스나이더라는 학자가 제시한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전이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스포츠 참가의 정도, 어떤 정도, 그 정도의 양이냐, 질이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은 스포츠 참가의 자발성 여부예요. 내가 얼만큼 자발성을 갖고 하느냐, 자발성이 적느냐에 따라서 전이의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 참가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전이 조건이 나타난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 또는 위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스포츠를 중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의 특성, 나이, 성, 학교, 개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사회관계 요소, 다양한 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그런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다음은 정서적, 그래서 조직 내의 갈등, 부상 위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요인, 이사, 지역사회, 취업, 환경적 요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024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탈사회화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부상, 방출 등의 자발적인 은퇴로 탈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개인의 심리상태, 태도에 의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내적인 제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탈사회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로의 재사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하는 스포츠로부터 탈사회가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다시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형은 스포츠 종목을 바꾸거나 같은 종목에서 포지션 등을 바꾸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운동선수가 은퇴 후에 스포츠 지도자가 되는 스포츠 지도자 또는 스포츠 행정가로 변신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은퇴해서 생활체육인으로 활동을 바꾸는 유형,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